신청하신 분들은 10분 정도 이내로 조금 죄송스럽지만 그 시간을 지켜서 좀 말씀해 주시면 예, 말씀하십시오. 예, 지금부터 11시 1분까지 가겠습니다. 네. 이 시기 끝나고 나서야 이재명 지사의 후보 시절 투기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시청률이 2%가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과연 2심 판사의 말대로 제가 안 했다. 전혀 안 했습니다. 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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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지사가 참여했던 그 후보자 토론회 그것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거 정도는 좀그 판사가 백양화된 수치로 이야기를 했다면 설득력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드는데 경기도지사 선거에 관심이 많았고 또 이번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시사평론가로서 경기도민으로서 예민하게 당시 선거 상황을 지켜봤던 저로서도 이 토론회가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그런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또 그렇게 느끼지 않았고요. 이재명 지사는 죄가 없습니다. 억지 기소 유발시킨 김영환을 구속하라. 김영환을 구속하라. 이재명 지사에게 사과하십시오. 사실 이재명 지사의 그 당시 선거 과정을 보게 되면은 핵심쟁점은 형님 강제 입원 이것보다는 여배우 스캔들 선수에게 했다는 욕설 의혹 또 이재명 지사 부인이 막말 트위터 계정을 운영했다 이런 사실이었습니다. 다 허위이거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만 형님의 이슈는 멀쩡한 형님을 시장 지위를 이용해서 강제 입원을 시켰다 그런 건데 멀쩡한 형님이 아니라 것이 나중에 확인됐고 또한 그 절차들의 정당성은 또 2심 판사도 인정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토론회에서 했다는 그 말들은 수많은 그런 이동박과 또한 공세가 이어지는 그 공방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그 말들의 몇 마디를 가지고 이것이 선거 전체 판세에 영향을 미쳤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부당하게 당선되는데 이걸 이용했다는 판단은 당시 상황을 예민하게 지켜봤던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안 했다. 전혀 안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안 했다. 전혀 안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안 했다. 전혀 안 했습니다. 네. 그런데 자, 하여간 허위사실 공표죄는 표준하고 있는 법이고 그 죄목고요. 그것이 어떻게 그렇다면 다른 같은 시기에 선거를 치렀던 후보자들 6.13 지방선거 또 교육감 선거 후보들은 이 건으로 인해서 기소된 경우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를 수집을 해봤습니다. 그 사례는 울산 교육감 후보로 나선 노욱희 후보 같은 경우에는 TV 토론회에서 한국노총 공식 지지 후보라고 자기를 소개했는데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가 됐는데 검찰의 공소유지를 요약해 보면 피고인은 한국노총 공식 지지를 받던 후보가 아니었고 소속 노동자의 지지 의사를 확인한 적도 없다. 노동자 개별적으로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특정 단체 지지를 강요하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이렇게 검찰은 봤습니다. 노욱희 교육감 후보는 당선이 됐고요. 1심, 2심에서 이겼습니다. 무죄로 판단을 받았어요. 법원은 원심 판결에서 노욱희 교육감이 한국노총 노동자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은 점이 인정됐고 문제 발언을 한 이후에도 한국노총의 공식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점, 또 한국노총 소속 90개 단위 노조가 선처를 요구하는 형사를 냈기 때문에 이걸 또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 명목상 한국노총의 공식 지지를 받던 후보였다는 이런 표현 자체는 검찰이 파고들 만한 그런 문제였다고 봅니다만 결국 2심에서 무죄가 판결됐고 상고를 검찰이 포기하면서 이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문건에는 1, 2심까지 진행 경험을 말씀드렸는데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인데 이미 작년 3월에 시장 출마 기자회견 후에
주민센터와 시청 내 사무실 14곳을 방문해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기소가 된 것은 그 이후 시점인데요. 선거 이후 시점인데 당시 선관위로부터 추궁을 받았고요. 이와 관련해서 2월 4일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호별 방문과 관련해서 수사받고 있냐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심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경고 조치를 받았지만 설마 이것이 형사책임까지 칠 만한 사안인지는 그 이재수 후보가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다 하면서 경찰과 통화를 한 것만으로 수사 중임을 인식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것도 역시 경찰과 통화를 했고요. 그 경위를 이제 경찰이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수사 상황인지를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한 점 굉장히 관대하게 법원이 왔다고 봐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역시 이재수 출전시장이고 다른 건과 엮여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가 해서 무효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작년 지방선거 이야기고요. 2008년 총선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당시 전주 완산갑 국회의원 선거 때 이무영 무소속 후보가 그때 당선이 됐는데 경찰청장을 지냈던 인물이죠. 이분이 당시 방송 토론회에서 이자가 선관위 주최 방송 토론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장영달 후보하고 같이 경쟁을 벌였는데 장영달 후보가 불침서를 주장했다가 7년간 징역살이를 그러니까 민주화운동으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불침서를 제기했다가 징역살이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허위사실이죠 명백하게. 이때 이재명 지사의 2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 원이 나왔고요. 이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벌금 300만 원을 받았고 이무영 당선자가 300만 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두 사람의 죄의 무게가 같다고 보십니까? 상당히 좀 흥미로운 판결이었는데 이것도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10년 전. 중앙선대위가 후리한 내용을 봤는데 한 부당파서만 있습니다. 요즘에는 과거가 되니 판사들 사이에서 선거운동의 자유, 특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다 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공감대입니다.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광범위하게 선거운동을 규제해서 대의민주주의에서 당연히 허용되어야 할 정치활동을 위축시키고 금지시키는 그런 행위들 이런 것들은 선별적, 자의적 법 적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별적, 자의적 법 적용에 밑줄을 걷는데요. 그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 공표죄가 무분별하게 난무되면 선거 민주주의는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자의적, 선별적 자태에 의해서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방송 쪽에서도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심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요. TV 토론회, 선관위 주최 TV 토론회와는 달리 일반 방송 같은 경우도요. 생방송에서 사회자가 아닌 출연자가 발언한 것에 대단히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자가 있기 때문에 사회자가 자제시킬 수 있고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인데 근데 이제 TV 토론회는 상당히 제약된 조건들이 많습니다. 이게 생방송이 아니고 녹화방송이라 할지라도요. 토론회 방송이요. TV 토론회 방송은 편집이 불가합니다. 있는 그대로 방송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이거는 이재명 지사 방송이 녹화방송이었는지 생방송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녹화를 하였을지라도 이것은 생방송에 준하는 그런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방송이고요. 게다가 출연자끼리 벌어진 공방 속에서 이루어진 답변 여기까지 이걸 허위사실로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하게 설명을 하지 못한 점 이런 점이 또다 이재명 지사에 만약에 책임을 묻게 된다면 뭐 그게 책임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다른 여러 발언들을 또 종합해 보면은 그게 충분히 소명이 될 수도 있는데 판사는 20판사는 딱 그것만 보고 문제시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허위 사실 발언. 근데 만약에 이재명 지사의 2심 판결이 30에서도 확정이 된다면 앞으로 TV 토론회는 후보자들의 그 무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해보게 됩니다. 방송 중에 어떤 발언을 했는지 법원 검찰이
들여다보고 이거 문제될 수 있겠는 생방송 중에 말합니다. 또 굉장히 긴장된 가운데서 자기를 방어하고 또 자기를 홍보해야 되는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의 발언 자체를 다 이제 법적 사태에 올려놓고 판단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거는 선거민주주의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지만 권력 박탈은 법원 검찰에게서 나온다라는 말도 성립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당선된다 할지라도 법원 검찰에 6개월 안에 검찰에 의해 6개월 안에 뭔가 죄가 잡히지 않기를 또 기대하는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기소가 되더라도 법원의 관대한 처분을 기다려야 하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그 재판 기간 동안 소진해야 될 그런 정신적 또 어떤 시간적, 비용적 그런 소진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풀뿌리 민주주의에게도 위협을 가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점에서 봤을 때 방송 토론회에서의 발언에 대해서는 그 전후 맥락과 관련해서 세심한 판단 그리고 아울러 그런 방송 토론회가 어떻게 여론 지형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런 개량적 판단 이런 것들이 다 전제가 된 다음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과적으로 허위사실 공표죄가 남용될 경우에는 선거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타격을 입게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